저는 한동안 이렇게 강의를 다녀보면 교우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서 독일이나 영국에서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화석연료 생산보다 더 앞서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왜 시민에게만, 우리 국민들에게만 절약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적정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 속에서 그러한 문제제기들을 하는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여 년 전에 저에게 환경운동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저희가 그때 1년간 한 사람이 쓰는 전기 사용량이 2400kWh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 9000kWh를 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실천들을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온실가스인데요. 우리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3.3kg이나 됩니다. 3.3kg이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이게 1년이면 나무로 치면 110그루의 나무가 흡수하는 양을 우리가 CO2를 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루 동안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1년이고 우리가 평생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나무가 1000그루 이상 우리가 심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오늘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천 강령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구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가 잘 보니까 한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식이 될 텐데 우리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식의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일상생활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안 움직이는 거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현대인들 정말로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불필요하게 돌아다니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움직임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정적으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식주, 동심이라고 하는 5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2가지 실천식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의 부분에 있어서는 온맵시, 쿨맵시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따뜻한 옷차림, 시원한 옷차림. 지금은 어떻게 입으셨습니까? 따뜻한 옷차림으로 계신가요? 여기가 좀 덥게 느껴지시지 않으시는가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가 얼마지요? 18도. 예, 역시 햇빛발전 협동조합 대표님이셔서 딱 18도 나오십니다. 20도도 아니고 18도에서 20도인데 20도도 아니고 18도로 딱 나오십니다. 여름철은 26도에서 28도이지 않습니까? 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면 우리 옷차림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한다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여름철이면 넥타이를 풀어야 되는 거죠. 넥타이를 풀면 체온이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2도나 떨어져요. 2도나 에어컨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게 넥타이 하나 푸는 거로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고 넥타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겨울철에 내복을 입고 옷을 여러 겹 끼어 입으면 온도가 얼마나 더 따뜻하게 느껴지냐면 겨울철이 더 효과가 큰데요. 3도나 높은 효과가 납니다. 올겨울에 내복을 꼭 입고 여러 겹 끼어 입으면서 필요할 때는 겉옷을 벗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맵시가 뜻으로 보니까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예요. 우리 모두가 처음 창조됐을 때 참 좋다 하신 그 모습으로 이 맵시를 좀 자랑하는 그런 실천들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쿨맵시와 온맵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를 2540만 톤이나 줄일 수 있어요. 1년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게 일회용 컵으로, 일회용 컵이 한 컵에 11g의 탄소가 배출된 거거든요. 탄소량이. 제가 수치에는 좀 어두워서 계산기를 한번 뚫려 봤었는데 이 일회용 컵이
254억 개? 그냥 시원하게 따뜻하게 지냈는데 1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컵의 사용량이 150억 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원하게 따뜻하게 옷차림 한 것만으로도 254억 개의 일회용 컵을 쓰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나무로 계산한다면 38만 그루를 우리가 잘 심어서 가꿔서 이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고 하는. 태양광 발전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최적에 대한 사실 나무거든요. 태양광 발전이 판넬이 또 생산되면서 배출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는요, 배출하는 것 없이 흡수해요. 이런 실천들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이나 상업 부분에서 되어질 때에 그 정도의 감축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가정으로만 본다고 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26% 정도 되거든요. 이 양이 그 안에서도 상당 부분에, 그러니까 26%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여름철은 26도에서 28도, 겨울철엔 18에서 20도를 올해만큼 한번 해보시고 올해 해보면 후년 그 후년에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테니까요. 첫 번째 실천은 그렇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탭을 사용하고 미사용 가전제품의 전원을 끈다인데요. 물론 멀티탭을 사용 안 하고 그냥 플러그를 뽑아도 되죠.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면서 소비되는 양이 10%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 없이 플러그만 뽑아도 멀티탭에 있는 빨간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뽑기만 해도, 끄기만 해도 10%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10%의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세탁기, 냉난방기, 지금 한겨울이 됐는데도 에어컨에 불이 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뜨끔하신 분 있으시죠? 오늘 당장 뽑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냉난방 문제나 가전제품 문제만이 아니라 조명도 전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조명이 적정한 조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도계를 갖다가 측정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 좀 눈이 부시지 않으셔요? 제가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6, 7년 전에 영국 교회들이 진행한 탄소 금식 캠페인의 내용을 번역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40일간의 사순절 동안 실천하는 탄소 금식 프로그램이에요. 금식을 먹는 것만 갖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 금식만이 아니고 탄소를 금식하자고 하는 캠페인을 영국 교회가 했는데 첫날 전구를 하나 빼요. 내가 있는 공간에서 전구 하나를 뽑습니다. 이 전구가 40W짜리 하나라면 예전에 60W짜리 하나라면 1000만 가구에서 1500가구에서 뽑는다면 이게 200만 그 킬로와트시가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리 1호기 핵발전소를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78년에 세운 거기 때문에 규모도 작아요. 58만 7천 킬로와트시밖에 안 되거든요. 고리 핵발전소 같은 이런 노후화된 핵발전소를 이게 200만 킬로와트시가 넘는다고 그러면 4기나 폐쇄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전구 하나를 뽑으면.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실천에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계 부분인데요. 육식과 수입 식품을 줄이고 음식 쓰레기를 줄여 배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온실가스 부분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20여 배나 되는 더 온도 상승하는 힘이 강한 것이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때가 어느 순간에? 네, 썩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훈련이 안 돼. 욕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훈련이 안 돼서 하루 먹는 거 이상 가져갔을 때 다음 날 썩어서 냄새를 풍겼더라 했거든. 이 냄새가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쓰레기가 썩어서 내는 게 메탄인데 이게 온도 상승하는 효과가 20배나 넘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썩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 나와요? 소의 트림과 방귀와 배출물들, 축산 폐기물들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채식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채식 운동을 합니다. 채식을 통해서 더구나 중요한 것이 이산화탄소는 대기권에 방출되면 많게는 100년간 떠돌아요. 유령처럼. 근데 메탄가스는 다른 물질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데 메탄은 8년이면 다른 물질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게 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앞으로 2020년 이게 2도까지 가는 걸 막지 못하면 과거에는 2015년이라고 했는데 15년이 이미 왔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이걸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빠르게 효과를 내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실천을 하든지 빠르게 효과 있는 실천을 우선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메탄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육식을 줄이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아주 드시지 말라 그러면 왠지 기운도 없고 안 될 것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 중에 이런 재미난 실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Meat Free Monday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 하나를 더 붙여서 기독교인들이 7명이 한 조가 돼서 지구를 지키는 7형제, 5형제 아니고요. 독수리 5형제 말고 지구를 지킨 7형제가 한 조씩 6조 해도 좋고요. 주일날은 모두가 다 같이 채식. 예전에 안동교회가 채식 교육도 시켰다고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한 사람이 하루씩 요일별로 완전 채식을 하면 7명이 그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열대림이 사실은 우리 인체로 따지면 허파잖아요. 열대림이 지구의 허파거든요. 이 허파를 1200평이나 지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파 중요해요. 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7분이 지금 이 순간 옆으로 앉으신 분과 조를 짜서 완전 채식하는 하루씩 하신다면 이거 왜 7분이냐? 나 혼자 했을 때는 효과가 약하지만 7명이 같이 전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실천들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생 보면 4명 중에 1명이 비만 인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15개에 이르는 사람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는 이 지구를 통해서 먹을거리가 충분한 거 아십니까? 세계적인 식량학자는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지구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먹는데 굶주리는 이들이 있죠. 얼마나 굶주려요? 거의 8억 명이 최소한의 영양 상태도 유지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므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필요를 아는, 내가 어느 만큼 먹어야 되고 어느 만큼 소비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실천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식 쓰레기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처리하는 데 에너지 들고요. 그 한 가정으로 제가 수치를 불러드리면 한 가정이 한 끼 밥상을 차리는데 CO2가 5kg나 나와요. 한 끼 밥상 차리는데. 이게 승용차 한 대가 25km를 달리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에요. 소나무 한 그루로 친다면 이게 1년 동안,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이에요. 한 끼 식사하는데. 지혜롭게 밥상을 차려야 되겠죠. 밥상도 그냥 물론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로 대충 때우면 우리가 막 먹고 대충 밥상을 이렇게 대하면 인생을 막 살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만큼 밥상을 귀하게 차려서 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건데 그만큼 한 끼 밥상을 잘 차려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 지구촌이 잘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천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실천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 실천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즐기고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 그 녹색의 복지를 허락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탄소를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순환을 느끼게 함으로써 창조의 섭리를 깨달음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게 되고요. 우리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30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연간 14kg 정도의 탄소를 흡수합니다.
이 정도 되면 종이컵이 한 1,300개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베란다를 통해서도 베란다에 햇빛 발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저희 집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태양광 발전만이 아니라 이렇게 푸른 녹색 식물을 심음으로써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실천으로는 이제 주의 부분입니다. 거하는 부분이죠. 물 낭비를 줄이고 빗물을 가두어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물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누수되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양도 많습니다.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하십니까?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변기인데요. 절수형 변기를 설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교회라면 남성용 그 변기 같은 경우는 그 물을 안 쓰는 것도 나와 있어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런 지혜로운 어떤 리모델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도시에 살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사는데 이 문제는 숙제입니다. 이 깨끗한 물을 고도의 정수 처리를 통해서 화장실로 들어온 물인데 이 물을 그대로 쓸려 보낸다고 하는 절수형 변기의 경우는 6리터를 쓸어버리고요. 대부분의 경우 절수형 변기가 아닐 텐데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시죠? 하루에 물 기껏해야 2리터, 3리터거든요. 그런데 절수형 변기가 아니면 13리터를 한 번에 쓸어버립니다. 이 물이 옷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만큼의 실천들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6번째 실천입니다. 종이와 비닐 대신에 전자청구서나 손수건이나 개인컵이나 장바구니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A4 용지 하나를 놓고 본다고 하면 A4 용지가 10,000장이면 나무 한 그루예요. 큰 교회일수록 10,000명이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주보 용지로 치면 10,000명이 한 주에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벤 겁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나고는 나무 한 그루 심으셔야죠. 30년 됐어야 얘가 그만큼 흡수하는 거니까 계속 심으셔야 되는 실천들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종이컵 하나 말씀드린 것은 11g의 CO2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종이컵을 사용하지요. 주일날. 하나만 쓰십니까?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나 나라 차원에서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제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우리 개인적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해가는 노력 필요할 것 같고요. 7번째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걸 즐긴다 하는 것입니다. 2,000만 대나 되는 자동차가 그중에 이제 한 80%가 자가용 승용차인데 이 자가용들을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자가용을 타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대도시일수록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이 돼 있을 텐데 BMW 얘기 아시죠? BMW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 비싼 차 말고요. B는 버스. 네. M은 메트로, W는 워. 우리 B 앞에 있는 B는 바이스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BMW를 즐기는 분들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동차 한 대가 1km 달리면 한 달간 사람이 숨 쉬는 산소를 흡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숨통을 우리가 조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글 쓰시는 분인데 배기가스통을 자기가 타는 자동차 안으로 집어넣으면 아마 다들 자가용 안 타고 다닐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딴 사람한테 다 배출하면서 나는 그 안에서 룰루랄라 다니는 게 무슨 심보일까?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걸까? 지금 자가용 타고 오신 분들 다 뜨끔하시죠?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되면 되는 거니까 실천들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필요할 경우 교회에서도 차 없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요. 약자들이 교통 약자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통수단을 사용하되 같이 탈 수 있게끔 하는 우리가 출퇴근해도 보면 혼자서 평균적으로 25km 간다고 하는데요. 혼자 가면 그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데 4시 가면 4분의 1로 줄는 거거든요. 그런 실천을 해볼 수 있고 또 친환경 운전을 함으로써 친환경 운전의 방식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면허가 없어요. 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정확히 알고 써야 합니다. 이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무슨 문제를 야기하고 오는지, 이것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써야 되는 거죠. 책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쓰지 말아야 돼요. 모르면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9번째는요, 마음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알아야 해요. 내가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발자국을 수시로 측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 발자국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탄소 발자국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태 발자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지구 개수로 계산을 하는데 지구를 2.5개 정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이. 미국 평균은 5개 쓰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은 뭐 1대 99의 사회니까 뭐 9개, 10개 쓴대요. 지구가 몇 개? 1개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리처럼 이 숨쉬는 이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 하나입니다. 그런데 3개, 5개, 10개를 소비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1개도 안 쓰는 사람, 10분의 1도 안 쓰는 사람, 100분의 1도 안 쓰는 사람, 오히려 쓰지 않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후 약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느냐.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자연에게, 또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은 수많은 생명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기후 악당이래잖아요. 우리 보고 악당이래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당신은 이 도적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풍성하게 이 지구에서 누리면서 살라고, 더불어 살라고 하는 것인데 악당으로 우리는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이 3가지 대상을 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촌 구호개발연대를 통해서 악당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거죠. 이 순간에 회개하고 거듭나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촌 구호개발연대가 발생한 재해와 재난에 대응하는 실천만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후 이웃들, 기후 약자라고 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 갖고 저의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